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7일 오늘도 시장 정리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육종시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홈디포의 실적이 악화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야당 그러니까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와의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2차 회동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협상을 길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비교적 이게 불안감을 안정감을 띠면서 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 오늘 17일 일본을 향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향후 회의가 진행될 21일까지 부채 한도발 악재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완벽하게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 게 원래는 이 G7 정상회의가 21일 날 끝난다라고 하면은 24일까지 그 근방에 있는 이 파푸아 뉴기니나 호주에 방문을 해가지고 정상들과의 어느 정도의 회담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정상으로 봤을 때 불안감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말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자, 일단 부채 한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월 1일 날 이 디폴트 위기가 공식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경제와 금융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데이가 6월 1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길게 끌고 가봤자 7월 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야당의 대표도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대화 내용은 나쁘지 않았고 생산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일단 디폴트는 끔찍한 재앙이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진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 디폴트 위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만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가운데 지금 추가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홈디포의 실적이 안 좋았다고. 근데 이 홈디포의 특징이 뭐냐면요. 미국 최대의 건축 자재 유통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실적이 안 좋아. 미국의 주택 시장은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10명 중에 8명은 지금 집을 안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45년 만에 최악이다라는 건 이게 결국에는 금리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결국에는 주택 가격은 지금 위치에서 더 빠질 가능성도 높겠구나. 그러면 미국이 이런 모습이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요즘 막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집 사자 심리는 넉 달째 상승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금리가 빠지거나 이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고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다음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한번 더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슬그머니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자가 내렸네라는 부분도 주택담보대출 이것도 장사 안 돼서 내린 거예요. 이자 수익 보려고 어떻게든 이들도 묶여있는 돈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주택이 잘 팔렸으면 6.5에서 5로 내렸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국이 살아나면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의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반도체 훈풍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 지역에서 이 매출이 괜찮아요. 그래서 인도를 필두로 하는 이 신흥국들에서의 매출의 상승, 요거 한번 기대를 하면서 꾸준하게 연결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육성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본이 이제 비행기 편이 다시금 늘어나면서 비행기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관광객이 다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 뭐 면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행사 등등등등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에 뭐 중국이나 여러 가지가 풀렸을 때에도 뭐 면세나 카지노나 호텔이나 이런 쪽은 꿈틀거렸는데 여행사는 상대적으로 약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제 해외 관광객을 상대를 한다면 여행사는 한국의 고객들을 해외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그렇게까지 풀리는 모습은 안 보이시다 보니까 뭔가가 아쉬웠는데 지금 그게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최대 수혜가 여행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총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보는 것들,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잘 봤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갖고 어려운 시장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필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멤버십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게 있었는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자, 뭐 특별한 아니고 빨리 짧게 끝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5월 1일 날에는 고려 신용정보 그리고 JVM은 오늘도 10% 정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5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2랑 TNL 이렇게 좋은 모습이 최근 보여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몇몇 종목들 계속 머리를 들어주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어제였죠. 이 하루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 뉴프렉스랑 인성정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한번 봐보세요,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자, 그러면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죠. 현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뭐 나오고 있는 뉴스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마냥 나쁘거나 할 건 없습니다. 뭐 원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신한울 3, 4호기 짓는다 얘기 나오고 주기기 제작을 시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SMR 관련된 내용들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이나 그 이외 지역에서도 이걸 지금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쪽이 향후 미래를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할 섹터가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매출을 견인해 줄 수 있는 핵심 뉴스는 역시나 대형 원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형 원전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국의 이제 한수원 쪽에서 해외에 이제 원전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발목이 잡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폴란드를 시작으로 체코 그 이외에
다양한 지역에 이 원전을 수출을 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두산의 입장에선 이게 향후의 실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냥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 뒤에는 미국이 있고, 그리고 이 원전 섹터는 이제 막 떠오르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은 급해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보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이 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들이 잘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 요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나다에 그 우라늄 기업이 갖고 있거든요. 이 사모펀드랑 함께 해가지고. 근데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매각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인수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로열티 내고, 예, 그리고 나서 원전을 짓는 건데, 근데 지금 당장 나오는 액수만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원전을 지을 때마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일은 우리가 계속 다 하는데 이 돈은 또 미국 기업이 벌어가는 이런 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솔직히 쉬운 방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뭐냐?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이상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발주를 내는 이런 국가들에서 쉽게 한국에 이 물건들을 맡기려고 할지,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가 배제된 것도 이 전쟁이랑 미국의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견제 한국,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뭐 나름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랑 이런 걸 좀 보도록 하자면, 제가 어제 영상 찍고 장 마치고 나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장 중에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이랑 몇몇 수급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딱 장 끝나고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다? 기관 쪽에서는 조금 매수세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이십니까? 외국인 팔았어요. 그 이야기는 현재 위치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산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저랑 같이 분석을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두산은 기관이 산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사줘야지 올라가요. 근데 계속 판다는 건 무슨 소리다?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또 빠져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설레발을 칠 때는 아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서 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 언제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 요걸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내용 굉장히 견제를 하시면서, 경계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차트상으로 이제 어떤 걸 좀 지켜줘야지 그나마 좀 좋을 것이냐, 요것들을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11선, 요게 돌파는 되게 좋습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11선 돌파 못하다가 한번 뚫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21선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11선 돌파해줬죠. 21선 조금 머리 위에 있죠. 저항 라인들이 있더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21선 따라가는 모습이 한 번쯤은 보여줄 수도 있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는 11선 위에서 꾸준하게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정도의 기회는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수급이 안 좋으면 뭐다?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조마조마한 거죠. 근데 이 아래쪽으로 빠지면 이 가격적인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왕 버틸 거면 11선 위에서 버티면서 우리 마음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올라가는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한다면 어디를 주목해보면 좋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선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다가요.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만 원에
요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2만 원에서는 눌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나온 뉴스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웨스팅하우스발 뉴스는 없다 보니까 아직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수급을 딱 봤을 때 어제 외국인의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 언제 다시 빠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11선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 부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11선 위에서 제발 지지를 해주길 바라며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2만 원 아래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뭐다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이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번과 2번 이게 지금 위치에선 제일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웨스팅 다시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쭉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수급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제가 틀리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 도움되었다, 좀 잘 본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